학원 강사였던 A씨. 그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치현의 이나자와시에 살던 중년 남성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지병이 있었기에 A씨가 늘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일은 물론 어머니의 병수발로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어느덧 60세라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2014년경 결국 그의 어머니가 고령의 나이로 타계하게 되었고 A씨는 홀로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는 늦은 나이지만 결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 상담소에 연락해 상대를 물색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것은 스가이 유우코라는 여성으로 이미 두 딸이 있는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이 둘은 잘 맞는 부분이 있었는지 첫 만남으로부터 4개월 후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요. 그는 유우코의 딸들을 자신의 호적에 넣으며 이걸로 자신의 노후를 딸들이 책임져 줄 거라며 지인들에게 자랑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런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6년 2월 A씨의 집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그의 집은 목조주택이었기에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주택은 전소되었으며 주변 220평방미터를 전부 불태웠다고 하네요. 아내인 유우코는 이때 집에 없었기에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화재 사고에 휘말려 사망했거나 어쩌면 그가 스스로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부검 결과 시신엔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사망했을 터인 A씨의 가슴 4군데에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의 사망 추정 시각 역시 화재 발생으로부터 약 1일에서 3일 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A씨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범인은 증거인멸을 위해 자택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경찰은 화재 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조사방침을 바꿨지만 화재가 너무도 컸던 탓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비공개로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했는데요. 집념의 수사 끝에 2019년 9월 18일 마침내 범인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된 범인은 2명이었는데요. 미용실 원장인 아사노 츠도무라는 남성과 그의 애인이었죠. 그리고 그 애인이란 A씨의 아내였던 스가이 유우코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인 유우코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아사노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며 결국 사건의 진상을 실토합니다. 그는 유우코에게 A씨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그 대가로 250만 엔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사건을 주도했던 것은 아내인 유우코였던 것이죠. 사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아내가 수상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A씨가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데다 이 사망보험금 상속인이 아내인 스가이 유우코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유우코는 A씨와 결혼한 몸이었음에도 아사노와 불륜관계였으며 결혼 생활 중에도 미래를 즐겼다고 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2015년 7월 A씨와 유우코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우코의 목적은 사랑이 아닌 돈이었죠. 사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유산으로 큰 돈을 상속받았었습니다. 이 유산은 대략 7천만 엔 정도의 돈과 더불어 3,000평 정도의 땅, 주식 등으로 총 1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유우코가 어떤 루트로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도 결혼상담소에 프로필을 등록한 후 A씨를 필사적으로 유혹했다고 하네요. 한편 그녀는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이 남자가 바로 아사노 츠도무였습니다. 이 둘은 2013년 만남 사이트를 통해 사귀게 된 관계였는데요. 사실 이 둘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즉 양쪽 다 불륜남 불륜녀였던 것이었죠. 이후 유우코는 남편과 이혼했지만 아사노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채 불륜을 계속하는 관계였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모르는 A씨는 유우코에게 속아 결혼하게 되었고 사망 시 아내와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한 달에 20만 엔씩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새 집, 새 자동차 등을 사게 한 후 딸들과 함께 새 집과 자동차를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A씨와 유우코는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함께 살지 않았고 그저 주말에만 A씨의 집에 방문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우코는 유언장, 새집, 자동차 등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인지 사망 시 3천만 엔을 지급받는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A씨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보험금도 전부 A씨가 냈다고 하네요. 2016년 2월 유우코는 불륜남이던 아사노에게 250만 엔을 착수금으로 지급하며 A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유우코가 A씨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켜 재운 후 아사노가 작은 난로를 A씨의 집으로 가져와 우연히 난로가 쓰러져 불이 난 것처럼 위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행 당일 아사노는 만일을 대비해 렌터카를 빌린 후 큰 길이 아닌 골목으로 이동해 A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다소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후 난로를 들고 도보로 A씨 집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서 이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합니다. 무려 A씨가 안 자고 깨어 있었던 것이죠. A씨는 갑자기 집에 침입한 모르는 남자를 강도라고 생각, 반사적으로 그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엌칼을 꺼냈지만 아사노는 이 칼을 빼앗아 A씨에게 휘둘렀고 목숨을 빼앗게 된 것이죠. 그는 먼저 유우코에게 연락한 후 상황을 설명했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A씨의 지인들은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아내인 유우코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들켜버린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둘은 결국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기로 합니다. 시간을 끌면 들킨다는 불안감에 아사노는 A씨의 자택에 불을 질렀고 시신과 함께 증거들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후 유우코는 A씨의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물론 생전 가입했던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 측은 이 화재가 사고가 아닌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남긴 유언장을 바탕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5천만 엔 정도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화재가 일어난 토지 역시 매각해버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거액의 돈을 손에 넣게 된 불륜남과 불륜녀는 사건 이후 아사노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아사노가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것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죠. 아사노는 재판에서 정당방위입니다. 흉기를 꺼낸 것은 A씨였고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었어요. 티슈에 불을 붙인 기억은 있지만 금방 꺼졌고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백한 살해 의지를 가진 잔혹한 범행이라는 말을 남기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사건의 주동자인 유우코는 자신은 전혀 사건과 관련 없다며 이 범행은 전부 아사노가 벌인 짓이라고 주장,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아사노의 진술과 더불어 A씨 사망 후 보험금과 재산의 행방으로 반박, 금전을 노린 범행으로 극히 악질적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장 역시 아사노가 범행의 보수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이는 살인을 의뢰하기 위함이었기에 사건의 공범임이 성립된다 라는 말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우코와 아사노는 사이좋게 항소했지만 사이좋게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불륜이 들켜 아사노와 헤어진 유우코는 체포 당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건성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녀가 또 다른 먹잇감을 노리던 중은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 A씨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